지금 상황을 보니까 주가 여러 가지 경제 변수에 비해서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기 때문에 예. 미국 장기적으로 구해보니까 평균이 0이더라고요. 중국만이 올해보다 높을 거다. 조만간 금리 인상 사이클도 마무리되고 빠르면 3분기 후반이라도 인하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경제TV 곽수정의 경제프리즘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 개면연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듣는 아마 뉴스가 줄줄이 공공요금 인상, 물가가 그전에 올랐던 것은 충분히 체감하셨을 것이고 이제 장바구니 물가에 이어서 공공요금 물가가 인상될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올해 겨울이 조금 따뜻하다 보니까 이 에너지 가격이 조금 낮아서 이 고물가 행진은 조금 멈추는 듯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물가 인상 가능성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경제가 위기다 또는 아니면 더 침체가 올 것이다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한국 경제 증시가 상당히 고공행진을 할 때 이 주가지수가 2100 근방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셨고 최근에 이 이러한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라고 하셔서 우리가 모두가 다 고민을 할 때 새로운 저점에서 이 희망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는 그런 전문가 한 분이 계십니다. 요즘 상당히 바쁘신 분입니다. 제가 또 존경하고 늘 배우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위험한 미래가 온다라고 책을 한 쓰셨는데 예. 곧이어서 또 책 한 권을 또 쓰셨어요. 제목이 거대한 변화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앞으로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변화의 조짐을 좀 느끼시는지요? 예. 올해 그 실물 경제는 어려워질 텐데요. 네. 예, 그러나 저는 금융시장 특히 주가는 미리서 실물 경제 어려움을 반영했다. 그래서 그동안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주가 여러 가지 경제 변수에 비해서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기 때문에 예. 제가 올해부터는 좀 주식 비중을 좀 늘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책을 하나 냈었습니다. 예. 작년 6월인가요? 제가 기억하기에도 3,100선을 막 이렇게 넘을 때 예. 교수님께서 이 꾸준한 폭락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게 된 배경이라 할까요? 어떤 근거였다라고 보십니까? 참 어려운 전망을 했는데요. 네. 네, 그런데 제가 그런 전망을 한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 네. 여러 가지 예측 모델이 있는데 모든 네. 경제 변수가 안 좋게 나왔고요. 네. 네, 특히 제가 보는 거 명목 GDP, 일평균 수출 금액 M2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코스피를 평가하는데요. 네. 그에 비해서 지나치게 한 20-30% 가대평가됐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결국 주가가 제자리에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예, 그런데 최근에 2150까지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 버렸습니다. 떨어지는 폭이 상대적으로 좀 빨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빨랐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20-30% 과대평가됐다라고 하는 하나의 모델을 통해서 보셨는데 그러면 이제 2022년 세계 경제가 우리가 흔히가 이제 3고 시대라 그랬거든요. 예.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이렇게 예. 표현을 했는데 교수님 책에도 제목도 거대한 변화인데 이 3고 시대가 어느 정도 방금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니까 주식 증시도 예. 이런 상황이 좀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지요? 예. 새로운 변화라는 게 올해는 경기 침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예, 대표적으로 미국 경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네. 우리 박사님께서 너무나 경제학자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미국의 실질금리거든요. 네. 10년 국채 수익률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뺀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실질금리가 플러스야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6%까지 갔다가 지금 서서히 해소되고 있는데 네. 이게 실질금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금리가 오르든지 네. 아니면 물가 상승률이 낮아져야 되는지 둘 중 하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얼마 전에 10년 국채 수익률이 4%를 약간 그렇죠. 넘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장기적으로 미국 적정 수익률 추정해 보니까 예. 명목 GDP 성장률만큼 예. 10년 국채 수익률 유지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미의회에서 추정한 게 명목 잠재성률 한 4%로 추정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국채 수익률은 거기 한번 넘어섰으니까 금리는 더 이상 오르기 힘들다. 네. 그러려면은 이게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낮아지고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수요가 그만큼 위축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경기 침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제가 낮아질 거라고 보는 거는 미국의 실질 GDP하고 잠재 GDP, GDP 갭률이라고 그러죠. 네. 이게 작년 그 3분기, 4분기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예. 올해는 마이너스 폭이 한 2% 이상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수요가 위축되니까 예.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 통화 공급 보면은 네. 흔히들 그 MV는 PT라 하죠. PC방 역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미국 장기적으로 구해보니까 장기적으로는 평균이 0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때로는 지나치게 많이 공급됐다가 때로는 지나치게 덜 공급됩니다. 네. 그래서 2020년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나치게 돈을 많이 공급했거든요. 예. 그런데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지나치게 또 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 뭐 여기서 유가가 많이 떨어져 오를 수가 있지만 그동안 뭐 WTI가 배럴당 120달러 갔다가 지금 70달러 중반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 물가 상승 하락 요인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작년 3월부터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시차 효과를 한번 봤어요. 예. 금리 인상이 소비나 물가에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많이 미치는가. 네. FOMC가 발표문 보면은 네. 이제 금리를 인상했으니까 실물 경제 시차 효과를 봐야 된다 이런 네. 문구도 나오는데요. 예. 한 1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뭐 금리 계속권 인상했던 것들이 3월 이후에 인상했던 것들이 네. 올 거 1분기, 2분기 가면서 네. 본격적으로 소비 둔화나 물가 상승률 하락에 기여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뭐 미국 물가 상승률이 작년 6월 달에 9.1%까지 갔다가 12월에 6.5%로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예. 앞으로 떨어지는 속도가 문제인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연준이 물론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져가 있고 똑똑하겠지만 그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물가 상승률은 조금 더 빨리 낮아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한 그런 수요 공급 측면에서 물가를 결정하는 요인들 보니까요. 네. CPI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느냐 이게 하나의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다 이렇게 예. 하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근원 물가는 상대적으로 뭐 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런데 근원 물가도 미국 소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가계저축률을 작년 1월에서 12월까지 평균 보니까 네. 가계저축률이 3.2%입니다. 네. 이게 언제 수준이냐면 2005년에 네. 2.9%였거든요. 예. 그 이후로 가계저축률이 가장 낮아졌습니다. 두 자릿수로 갔다가 다시 낮아졌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월별로 보면 20%도 그렇죠. 넘을 때가 있었죠. 예. 그런데 그게 꾸준히 하락하면서 작년 말 보니까 월별로는 거 20% 떨어졌고 1월에서 뭐 11월 평균이 3.2%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의미는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저축했던 돈 혹은 뭐 정부에서 돈도 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돈들을 많이 써버렸다. 네. 그래서 미국 GDP의 7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네. 아마 소비가 감소하면서 수요가 위축되기 때문에 네. 갈수록 좀 근원 물가도 뭐 서비스 물가도 좀 빠르게 하락하지 않을까. 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주신 말씀은 미국도 2%가 미 연준의 목표치 물가이지 않겠습니까? 예. 물가가 이렇게 어느 정도 하향성을 가져간다면 금리 인상의 속도라든지 빠르기도 상당히 좀 둔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럼 한은은 어떻게 갈까요? 방향성을? 우선 뭐 금리 적정금리 추정할 때 네. 경제학 교과에서 그 테일러 준칙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뭐 그것 가지고 꼭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한 건 아닌데요. 네. 우선 제가 이 그림에 그 미국 거를 한번 그려봤어요. 네. 물가 상승률 낮아지고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지면서 네. 올 4분기에는 지금 수준보다 적정금리가 더 낮아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 4분기에는 미국도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는 뭐 지난주에 3.5%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지막이었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한 차례 더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경제가 제가 추정해 보면은 작년 4분기부터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선 것 같아요. GDP를 구성하는 소비 별로 안 되고 있죠. 네. 투자 뭐 설비 투자 작년에도 감소, 올해도 뭐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수출이 뭐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작년 10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됐거든요. 네. 그래서 GDP를 보면은 아마 작년 4분기부터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섰고 네. 이것들이 올 상반기에는 네. 뭐 마이너스 아니면 거의 0% 네. 이런 정도의 접어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2월 말쯤 가면은 작년 4분기 GDP가 속보치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마이너스로 나오면은 뭐 지금 금통위원들도 뭐 세부는 동결, 세부는 조금 더 올리자.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네. 뭐 마이너스 성장 나오면은 나머지 세 분도 올리자는 세 분도 저는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금리 인하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4분기에는 인하하리라고 4분기에.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시장을 먼저 보고 있는데 네. 이 그림은 우리나라 그 3년 대표적으로 현재까지 그 시장금리 대표라고 하는 국고채 3년 수익률이거든요. 네. 이게 기준금리하고 제가 같이 추이를 그려봤는데 네. 물론 큰 방향은 같습니다만 그러네요. 그런데 시장 금리가 좀 선행하거든요. 그렇네요. 최근에 보면 좀 선행하는 모습이 있고요. 파란색이 시장 금리였죠. 예. 그죠? 네. 그리고 제가 통계적으로 인과관계를 한번 구해봤어요. 네. 뭐 통계적으로 그램신트 뭐 테스트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를 일방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네. 그래서 시장 금리가 이렇게 하락한 거 보면은 조만간 금리 인상 사이클도 마무리되고 기준 금리도 멈추고 그다음에 경기가 나빠지면 인하할 수 있다. 네. 빠르면 3분기 후반이라도 인하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모두가 낮아지고 물가가 하락이 되면 이게 좋은 사인이라기보다도 오히려 경기 침체나 둔화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생길 만하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금융시장 경제 하두가 상고였죠. 네. 그런데 연초부터 일부 신문에 보니까 아래 공포, 뒤에 공포. 그렇죠. 올해는 경기 침체가 주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경제도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했을 거고요. 아마 미국도 상반기 혹은 3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을 좀 억압할 텐데요. 네. 그런데 올해는 저는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경제 변수보다는 미래의 경제를 나타내는 경제 변수를 한번 보자. 네. 그러니까 제가 2021년 하반기부터 주가를 좀 부정적으로 봤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 순환 변동치가요. 2021년 6월을 정점으로 꺾였어요. 네. 그다음에 OECD에서 우리가 선행지수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2021년 5월을 정점으로 꺾였거든요. 네. 그래서 꺾이고 주가도 같이 떨어졌죠.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거의 올 상반기 되면 2년 정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예측해 보니까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이런 것들이 올 3월쯤 그 전후에 저점이 나오거든요. 선행지수가 이제 저점을 치고 올라간다는 건 당장은 아니지만은 또 올 하반기 후반 또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는 현재의 경제 지표는 보지 마시고 계속 나쁘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올 겁니다. 경기에 선행하는 선행지수 또 거기에 선행하는 장단기 금리차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올해는 시장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익 교수님께서 소위 들여다보시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의 예측 모델을 몇 개씩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주요 기관들 KDI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대부분 정부가 1.6, KDI는 1.9로 내놨다가 1.7 정도로 떨어뜨렸고 오히려 IMF가 우리나라를 그래도 좀 낙관적으로 조금은 보고 있는데 이마저도 지금 조정하면 또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1.2 미치죠? 저는 작년 말에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한 1.2%라고
봤습니다. 네. 1.2라고 하는 것은 사실 0%대를 암시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인 것 같거든요. 예. 보통 이제 경제학자들이 0. 뭐 이래 버리면 또 다른 분들이 뭐 너무 봤다 이럴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보수적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교수님 보시기에 0%의 성장률의 근거는 앞에서 정리해 주신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예, 우선 뭐 잘 아시다시피 GDP를 구성하는 게 소비, 투자, 수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선 정부에서나 한국은행에서 네. 올해 경제 성장은 뭐 1.6, 1.7 한국은행도 이번에 좀 낮춘다고 총재가 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예. 근데 소비가 증가하면서 1.7%, 1.6% 성장할 것이다 그랬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소비가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임금이 올랐는데 물가보다는 덜 올랐거든요. 네. 예, 특히 우리나라가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네. 83%나 되는데요. 네. 이분들 임금이 물가보다 훨씬 덜 올랐습니다. 예. 실질 소득이 감소했으니까 네. 소비할 여력이 크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자산 효과라고 있죠. 부의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네. 뭐 주가 30% 고점에서 떨어졌고 지금 네. 집값마저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부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예. 예, 그다음에 금리를 인상하면은 시차를 두고 예. 소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한 9개월, 1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예. 금리 인상이 소비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소비가 정부나 예측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 지금 중소기업들은 자금들이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런데 지난 9월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무려 940조 원이나 되더라고요. 네. 물론 삼성전 같은 대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미래가 불확실해서 투자를 그렇죠. 미루고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수출이 작년 9월까지 증가했으면 10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고요. 뭐 IMF, 세계은행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을 전망치 낮추고 있습니다. 네. 올 상반기에는 우리 수출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20% 정도까지는 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할 것이다. 감소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감소하면 성장률이 사실 1% 나오기도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저도 뭐 0%대 전망하고 싶었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또 예. 그래서 1.2% 제시해놨습니다. 제가 김영희 교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속내를 조금은 제가 들춰내서 여쭤봤습니다. 소비, 투자, 지출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아까 여의 자산 효과 말씀 주셨지 예.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전세 가격이 뭐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뭐 지역마다 편차가 있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사이클을 네. 구해봤는데 단기 네. 변동을 제거하고 장기 사이클을 구해봤는데 이제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군요. 이 추세가 한번 꺾이면 작년 6월에 정점을 치고 이제 꺾이기 시작했는데 네. 6개월에 끝나지는 않거든요. 네. 뭐 최소한 2, 3년은 갑니다. 예. 그래서 저는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 국면 초기에 있다. 아이고야.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평가할 때 물가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예. 그다음에 렌트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예. 뭐 이런 거 평가해 보면 아직도요. 예. 특히 그 소득에 비해서는 뭐 30~40% 가대평가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뭐 전세, 아이고, 이쯤 되니까 막 걱정이 막 밀려오는데요. 예, 전세 말씀 주십시오. 아까 전세 말씀하셨습니다. 예. 요새 전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난 12월 보니까 네. KB 국민은행 통계 보니까 서울이 집가에 비해서 아파트 기준입니다만 네. 전세 가격이 53%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를 쭉 줄 세워 놓으면은 가운데 있는 아파트 가격이 한 10억 4천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전세 가격이 5억이 좀 넘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한때가 75%까지 가다가 네. 최근에 53%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그런데 2009년에 그때 38%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예. 전세 가격이. 예. 그때 정말 어려운 시기였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전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깡통 전세, 역전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역전세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일부 언론 보니까 네. 역골세라는 단어도 나오더라고요. 역골세요. 그거 들어보셨으면 아니, 박사님. 전 지금 처음 듣습니다. 역골세는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를 5억에 내줬는데 네. 지금 2년이 지나가지고 4억이 됐다고. 네. 그럼 집주인이 1억을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1억 내줄 돈이 없으니까 없다. 예. 집주인이
전세 사는 분한테 은행 이자만큼 1년에 40만 원, 50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예.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할수록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이구, 그렇구나.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저기 미분양 주택이요. 예. 작년 11월 보니까 한 5만 8천 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네. 12월에 6만 가구가 좀 넘었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네, 그런데 2009년에 이게 16만 6천 가구까지 갔었어요. 예. 네, 미국 분양 가구가 여기서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늘어나겠네요. 아까 표를 보여주셨는데 예. 지금 이제 시작이라 그러셨으니까 이게 더 떨어진다고 보면은 뭐 충분히 10만 가구는 예. 미분양이 날 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주택 가격도 더 떨어지고 네. 뭐 전세 가격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시장은 한 회복될 때까지 9년 정도, 7년 이상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예. 이런 말들이 예,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2년, 3년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5년에서 6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 뒤로 예, 예. 그러면 이게 젊은 분들이 예. 결혼해서 집 사고 하는 타이밍 지금 이제 나이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분들이 예. 아마 결혼도 하시고 애들 키우는데 이제 집 마련 고민도 예. 하실 건데 예. 이분들 나이가 40대로 들어갈 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제가 상반기에 어떤 방송에 나와가지고 예. 뭐 여러 가지 기준에 아주 집값 많이 떨어집니다. 작년 예. 상반기 그랬더니 예, 진행자가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만약 집값이 안 떨어지고 올라버리면은 예. 학생들이 교수님 원망할 건데 예. 그 스승할 카네이션도 안 가지고 올 건데 그거 좀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냐고 예. 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예. 예, 그런데 제가 뭐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소득 특히 네. 서울 PIR이 예, 예.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네. 2011년 12월에 19배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19배라는 것은 서울 중간 가구 소득을 가진 사람이 예. 가운데 있는 집을 하나 사기 위해서는 19년 동안 네. 뭐 하나도 안 쓰고 저축해야 저축해야 된다는 월급을 다 거죠. 저축해야 된다는 예. 뜻이죠.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죠. 이야. 예, 그런데 그게 작년 9월 보니까 네. 17.7로 떨어졌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그게 뭐 2008년부터 보니까 장기 평균이 한 12배 정도 돼요. 네. 아직도 집값이 소득에 비해서 너무 높다는 예. 겁니다. 어떤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12도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한 8, 7에서 8이면 자산 효과도 있고 예. 집값도 안정적이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뭐 기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적정 수준이라고는 네. 찾아 뭐 말할 수 없는데요. 근데 네. 저는 가구 평균 네. 뭐 12배도 사실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10배 미만으로 떨어져야지 떨어져야지. 예,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게 전국 평균 한 6.5배 정도 되거든요. 네. 전도시 평균은. 예. 근데 서울이 뭐 17배 되니까 아직도 그러네요. 3배 이상이네요. 뭐 서울이 저는 뭐 전국 평균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안 떨어질 텐데. 서울이 전국 평균이 되면 아마 대한민국 인구가 전부 서울 수도권으로 다 모이실 것 같은데.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 경제를 낙관하시면 안 되는데 보통 우리가 교수님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네. 우리의 구세주는 사실 중국이었지 않습니까? 어떤 예, 면에서 보면. 예. 근데 지금 중국 경제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 공세를 풀고 예. 개방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럼 중국이 좀 우리 물건을 많이 사가져가고 그 당시에도 상당히 우리 수출에 도움을 줬으니까 중국 경제가 좀 나아지면 우리 경제는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을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중국 경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중국 덕을 많이 봤죠. 네. 그러니까 2000년부터 중국이 2001년 세계 무역기구 WTO 가입했는데요. 가입했고. 네. 예, 작년까지 통관 기준입니다만 우리 무역 수지 흑자 보니까 네. 90%가 중국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만큼 중국에서 돈을 많이 우리가 벌었다는 거고요. 예. 예, 특히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갔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때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안 했었어요. 예, 그때 2009년, 2010년 중국이 9 내지 10% 성장해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중국이 옆에 있어가지고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네. 예, 그래도 버틸 수가 있었죠. 네. 예, 그런데 그때 중국 경제 보니까 투자를 지나치게 많이 해버렸더라고요. 네. 예,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평균이 그때 당시 한 22% 정도 됐는데요. 네. 중국은 뭐 45, 47% 네.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9내 10% 성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네. 문제는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건 생산 능력을 많이 늘려놨는데 좀 수요가 부족하니까 사실 중국 기업이 부실해지고 돈을 빌려준 은행도 부실해하죠. 네. 예, 그래서 중국 경제가 뭐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그래도
2%로 성장했거든요. 네. 그런데 과거보다 역할이 많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네. 기업 은행이 부실해졌기 때문에. 네. 작년에는 우리 저 대중 수출 비중이 한때 26%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작년 보니까 23%로 3%, 줄어들었는데 네. 그런데 올해는 좀 중국으로 수출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미국, 일본, 유럽 작년보다 성장률이 다 낮아진다고 전망하는데 네. 중국만이 올해보다 높을 거다 이렇게 전망이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만간 중국 4분기 성장이 발표됩니다만은 네. 뭐 4% 정도 아니 작년 성장률 3%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올해는 뭐 거의 4% 후반, 5% 초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규제를 해제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를 좀 소비가 할 거라는 늘어나니까.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올해는 중국으로 수출 비중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중국이 봉쇄 조치가 풀리면서 소비가 늘어나니까 예. 결국은 수출 중심 경제이지만 소비가 뒷받침되어서 중국 경제가 5%까지도 갈 수가 있으면 예. 우리 수출은 오히려 늘어날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갑자기 제가 좀 생각이 나는 게 기업들이 유보하고 있는 현금 자산이 예. 한 900조가 조금 넘는다는 예, 말씀을 예. 주셨거든요. 그런데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 예, 예. 흥국생명, 예. 롯데건설 예. 여러 가지 지금 대기업군에서 지금 한 두세 달 전에 약간 소음이 예. 이 전진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 시장이라든지 예. 기업 어음 시장에서 예. 상당히 불안정성이라 그럴까 경계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이, 이거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예, 예. 이것도 상당히 벌어졌다가 예. 또 좁혀지고 있는 예.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예. 이 부분이 과연 2008년도 미국에서 서프라임 위기 때처럼 그 유동화 자산, 파생 상품 시장하고 현물 시장에 괴리가 있어서 뻥 터졌듯이 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영국은 피해가는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는 그 경계감이 자칫하면 시스템 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직 우리 대기업은 괜찮고요. 네. 은행 그 부실 여신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런데 차별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한국은행 그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니까 네. 우리 기업의 36%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고요. 아, 중소기업은 50%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 50%가 1년간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못 갚는다는 거죠. 갚는다. 예, 그러면은 지금 금리는 올라 있죠. 네. 그 다음에 경기는 지금 더 나빠지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아마 중소기업 상당히 좀 어려워질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PF 대출이나 이쪽에 투자 많이 한 네. 일부 저 비은행 금융회사들, 네. 일부 저축은행이나 증권회사들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나 이게 국가 전체 시스템이 있기까지는 아직도 대기업은 괜찮고 은행은 뭐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뭐 시스템 위기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예. 된다. 결국은 이제 중소기업이 흔히들 이제 뭐 좀비 기업 예. 하는데 1년 미만의 이자를 내고 버틸 수 있는 기업이 50% 미만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문제가 되면 중소기업 부분에서 먼저 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 예. 정부가 관리를 하면 이쪽에 좀 포커스를 사전에 둬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1조 이상 약간 좀 넘는 규모를 중소기업에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예.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행간을 보실 때 지금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 유동성이 예. 상당히 좀 경색될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많은 중소기업들을 네. 다 살려낼 수는 없을 없죠.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정책 당국자들도 고민은 크기는 클 텐데 어떻든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네. 차별화가 너무 심화되고 있거든요. 네. 이 차별화를 해소하는 게 어느 정도 정부 정책의 초점이 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익 교수님께서 올해 3분기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예. 자금 시장의 유동성 문제도 존재를 하지만 예, 한국 경제도 그렇고 미국 경제나 중국 경제, 세계 경제가 조금은 예. 희망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예. 라는 말씀을 앞부분에 주셨거든요. 예. 그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예. 그런 하나의 지표라 그럴까요? 예. 하나의 그 계기가 될까? 요거 한번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선행지수가